강연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미세균전 부대 추방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열심히 하신 분은 한 분, 우리 우희종 교수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진짜 예상 못했는데요. 이 부산 쪽에 계신 분들의 뜨거운 관심을 느끼게 되네요.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것은 이미 뭐 작년에도 와서 이 생물무기의 어떤 참혹함, 또 생물무기가 어떤 거다 이런 얘기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주로 그런 이야기는 좀 생략하고 현재 그 진행되는 센터라고 들어보셨죠? 그리고 실제 국내에는 이제 주피터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18년도 이제 마무리됐는데요. 그건 어쨌든 국내에 이 자리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피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고, 그리고 센터라는 게 또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주로 이야기 나눌까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생물무기에 대한 어떤 현황이 뭐 몇 두 달 만에 확확 바뀌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한국 이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어떤 생물무기 체제는 굉장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서 뭐 그 미국의 미군 그 예산을 보면 꽤 고액이 늘 책정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슬라이드는 이러한 생물 무기가 우리가 생각하면은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듣질 못하니까 좀 특별한 이야기인가 보다 생각하지만 이 올해 초에도 이 1월입니다. 미국에서 이 생물 무기에 대한 학회가 열렸죠. 물론 저도 이때 참석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이 생물 무기에 관련된 여러 연구나 혹은 그거에 대한 논의 꽤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에 보여드렸습니다만 작년 6월에 바이오 디펜스라고 해서 이러한 학회가 곳곳에서 또 유럽에서도 열려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무기에 대해서 좀 낯설다면 최소한 우리가 전에 뉴스에서도 아마 뭐 젊은 분들은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2000년 초에 미국에서 이 탄저균을 편지 봉투 같은 데 묻혀가지고 이 주 정부나 이런 데다가 이제 발송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때도 현상금이 250만 달러까지 붙었습니다만 그 범인을 잡기 위해서 알고 봤더니 바로 범인은 미국 정부의 생물무기 연구실에서 최고 수석 연구원으로 있던 사람이 그렇게 이제 탄저균을 이제 살포했던 거죠. 뭐 이게 우리가 그냥 이게 그런 사고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이런 연구시설이 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렇게 언제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어쨌든 이제 국내 현황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이 주피터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사실은 이 2009년도 이 대통령이 되고 이 대통령이 되면 이제 대통령령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대통령령으로 이 생물학적인 미국의 생물 방어 전략이다 이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국가안보의 핵심이다라고 해서 이런 시설에 대한 대통령령을 발하게 됩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이 주피터라고 하는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에 자리 잡게 된 이 첨단 시설이 2013년도에서 18년도에 걸쳐서 설치가 되죠.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만 ATD란 말은 첨단 과학을 가지고 하는 시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이 생물 방어 체제 이런 것보다는 정말 종합적이고 첨단의 기술을 접목시킨 시설을 한반도에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2015년도에 탄저균이 들어와서 이것을 이제 사실 뭐 살아있는 이 탄저균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혀 몰랐죠. 그러다가 미국 내에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살아있는 탄저균이 국내에 왔대. 막 이러면서 이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뭐 여기 뭐 자세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결국 그 당시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온 것에 대한 거짓 해명이 사실은 그냥 말만 들으면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문가가 듣기에는 정말 어불성설인 형태로 그 탄저균의 상황을 적당히 넘어갔습니다. 물론 이때 그 당시 정부가 당연히 살아있는 탄저균이 국내에 들어왔으니까요. 이 안보리에 제소했다면 안보리는 무조건 이 생물무기 금지 협약에 의해서 국제 협약에 의해서 이 조사단을 반드시 파견하게 돼 있었었는데 그 당시 오히려 정부가 적당히 무마했죠. 그래서 최소한 앞으로는 이러한 생물 무기나 이런 위험성에 관련된 샘플을 반입할 때는 한국에 이제 그걸 알리겠다. 근데 여기 잘 보면 한국에 요청이 있으면 평가받고 관세청이 희망하면 뭐 조사한다. 이래가지고 뭐 우리 정부가 움직이지 않은 한 뭐 전혀 알릴 필요가 없는 그 상황은 여전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2015년도 저런 우리 사회 문제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뭐 16년, 17년, 18년 단 한 건도 미군이 이 시설에 뭘 가져왔다라고 한국에 보고한 건 없어요. 그러나 이 예산을 보면 막대한 돈이 이 시설에 투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뭐 우리가 종종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신종 질병으로서 이제 많이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질병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이제 좀 붉은색으로 한 게 이제 그런 종류의 이제 질병이고 옛날에 유행했다가 이제는 한동안 잠잠하더니 다시 유행하는 것들 이게 이제 파란색으로 나오지만 그리고 이렇게 정말 의도적으로 즉 생물 무기에 관련된 거죠. 이런 게 이러한 새로운 질병의 이 형태로 등장하게 됩니다.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중국의 우한 연구소에서 뭐 의도적으로 했다 안 했다 막 트럼프하고 그 논란이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뭐 증거가 있다 막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은 그러면 뭐 제시해봐라 막 이러고. 사실은 이 생물 무기의 특징은 물론 그 어느 쪽 얘기가 옳은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생물 무기의 특징은 적당히 조작해서 당연히 생물 무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나 동물을 죽이는 목적이라서 치사율이 굉장히 높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걸 조작하는데 그게 이제 자연계에서 돌연변이 한 건지 사람이 조작한 건지 이걸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명체란 건 바이러스들도 늘 나름대로 돌연변을 일으키고 그러다 보기 때문에 이제 뭔가 의혹이 있더라도 이걸 딱 이쪽 나라에서 만든 거야 이렇게 하기는 내부 고발이 없는 한 굉장히 어렵죠. 어쨌든 이러한 어떤 새로운 질병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와중에 생물무기나 혹은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들이 관여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면에서 이제 한번 이 관련 시설을 우리가 살펴볼까 하는데요. 미국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생물무기 관련해서 필드 테스트,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실제로 막 실험해보고 이런 데가 유타주에 있는 이 더그웨이 프로빙 그라운드라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이 실제 개발하고 이런 거, 그리고 이 주피터를 총괄하고 있는 곳이 에지우드 센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것 외에도 많이 있죠. 그리고 육군과 별도로 해군도 생물전에 대한 이런 분리된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거고요. 이외에도 많은 이런 정부 부서라든지 이런 데가 생물무기와 관련돼 있고, 여기 특히 Defense Threat Reduction Agency라는 데는 전 세계 그 생물무기 개발 연구소를 총괄하고 지원하는 부서가 됩니다. 이것도 물론 뭐
전혀 몰랐었죠. 그러다 그 2018년도 이제 거기가 조지아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그루지아 공화국이라는 데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소련이 확 조사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고요.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오바마 대통령이 설치하라고 그래서 만든 이 주피터, 이거는 결국은 13년도 15년부터 총 기간은 이제 13년부터 18년도까지인데요. 이 13년부터 15년까지 설치하고 3년간 계속 그 운용을 하고 그리고 18년도에 마무리됩니다. 물론 이제 마무리됐다는 게 그냥 기본 틀을 다 잡은 거고요. 이제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되고 그 확대되는 과정에 이제 센터가 등장하게 되죠. 어쨌든 여기서 보면 이 조인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이것은 결국 종합 이 정책입니다. 그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 완전히 자리 잡고 있고 이것이 미군 시설로서 우리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게 되죠. 그래서 여기도 보다시피 뭐 이 첨단 과학 시설을 가지고 이 생물학적인 생물 제재 이런 것들을 다 검출하고 이러는 거다라는 이 CBRN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화생방과 핵을 담당하는 그러한 그 부서의 이제 그 뉴스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13년도부터 쭉 만들어져서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 탄저생균이 들어온 게 발각이 됐고 그리고 적당히 이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이건 뭐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죽은 균을 가져왔다고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유전자 증폭비가 막 있는데 죽은 균으로는 유전자 증폭을 방사성 처리를 해서 죽였다 그랬는데 방사성 처리를 하면은 그 핵산이라고 하는 DNA의 구조가 깨지게 됩니다. 다이머 형성을 해서. 그래서 이런 유전자 증폭기의 성능을 테스트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방사선으로 해서 균을 들여온 거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건 이미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 보면 근데 여기서 늘 우리가 분명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도대체 왜 이런 황당한 그 첨단 생물 무기 시설을 한반도에 굳이 대통령령으로 해서 만드냐? 결국 이 14년 3월 7일 날 인터뷰나 여기도 보면은 이제 12월쯤에 이 총괄하는 이 피터라는 이 사람이 그 아까 엣지우드의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사람인데 이런 샘플링하는 시료를 미국 본토에 위험한 시료를 미국 본토에 보내지 않고 그러한 시설을 그럼 어디서 만들까 했을 때 한국이 가장 우호적인 환경이 좋은 미군의 그 탄탄한 기반이 있고 또 정부도 아무 소리 안 하기 때문에 여기 만든다라는 얘기를 두 차례에 걸쳐서 인터뷰에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2013년도부터 쭉 온 거니까요. 이때 보면은 그 당시 그 이명박 씨인가? 이명박 씨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끝나고 늦자 마무리되고 이제 실험을 막 하게 됩니다. 테스트를. 그런데 한 17년도쯤에 이제 용산 이전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설들이 이제 더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해군 시설은 그 당시 용산에 함께 있던 해군의 이 시설이 부산 탈부드로 오게 되고 따라서 해군 관련 생물무기시설 주피터는 부산으로 오게 자리 잡게 됩니다. 뭐 이게 쭉 이제 그런 기록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즘 뭐 아마 사진에도 종종 보셨겠습니다만 이 주피터의 어떤 이 기본적인 그 의도 이런 것들은 전 세계의 이런 생물 무기에 관련된 정보를 다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럴 때 이 어디건 뭐 아프리카건 뭐 유럽이건 그런 데서 이 군인들이 아주 소형 여기 스마트폰 기기 정도로 그런 것들을 이제 검출해내고 정보를
이제 암호화해서 보내면 주피터에서 분석을 하고 그게 맞는지 이제 실험을 해보고, 그래서 정말 그렇다 그러면 그 정보를 전 세계 미군과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게 소형으로 만들어서 지금은 이거보다도 더 작은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진행 상황을 그래도 한번 국내 일이니까 다시 한번 본다면, 결국 이런 처음에는 13년도 할 적에 그때는 오산에서 컴퓨터로 가상 훈련까지 다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1차 공격이 있고 2차 공격이 있고 뭐 이랬을 적에 어떻게 퍼진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논문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참 이걸 보고 이 동영상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이 마지막 단계쯤에 와서 17년도에 와서 이 주피터 프로그램을 실제로 북한의 하나의 가상의 타운을 상정해 놓고 거기서 실제 모의 훈련까지 하게 됩니다. 여기 보다시피 이제 이 북한의,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 시설이 단순한 방어용이라면 왜 북한의 그 작은 도시를 상정해 놓고 이런 훈련을 하겠어요? 그건 정말 이 동영상을 아쉽게도 제가 볼 수 없습니다만, 그 후에 저걸 확인한다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삭제돼서 나올 수 없습니다만, 우리들이 반드시 머리에 넣어둘 거는 이런 시설이 발각되면 늘 그래요. 이거 방어용이다. 뭐 백신 만드는 거다. 그럼 또 얼핏 들으면 또 방어용이구나. 그렇지만 생물무기의 특징은 공격과 방어가 늘 같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뭐 이런 치명적인 생물무기를 상대방에 쏜다. 그럼 뭐 바람이나 뭐 이런 거 타고 걔네들이 눈이 있어서 아군에게는 안 오냐? 그건 아니에요. 다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물무기의 특징은 이 자신들이 이 개발하는 균에 대한 백신이나 이런 거 만드는 게 가장 그 무기로서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 조건입니다. 실제로 생물무기는 어느 나라나 비밀인데, 뭐 북한의 생물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백신을 만들겠어요? 그건 그쪽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야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백신을 만든다 이런 거는 여기서 뭔가 개발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대응,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여기 보다시피 이 북한을 상정해 놓고 이것을 실험하거든요. 이게 뭐 방어용이라면 오히려 차라리 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자기네들이 말하는 뭐 서울을 상정한다든지 뭐 미국의 어느 도시를 상정해서 해야지 왜 북한의 도시를 상정해 놓고 거기서 가상 모의 훈련을 하는 걸까요? 다 이걸 뿌리고.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고요. 이게 그러다가 18년도에 이 주피터 프로그램이 일단 마무리되고 이어서 이제 개발되는 게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미국의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이 연합, 제2는 조인트인데요. 조인트 포스라고 해서 이게 생화학전, 뭐 무기 이런 게 다 함께 이제 어우러져서 개발되는데, 그 중에 이제 생물무기 감시 체제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생물무기에 대한 개발과 방어를 다 함께하는 종합적인 체제입니다만, 여기에 센터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그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이제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만 하면, 일단 이것은 그래서 이러한 화생방과 핵 전쟁에 있어서의 그 가장 기본적인 조기 경보 체제. 그러니까 이제 화생방이건 핵이 떴을 적에 이제 빨리 검출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혹은 그것이 우리가 뭘 쓴다 해도 그것을 빨리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니까 항상 생물무기를 개발하는 데서는 이제 방어용으로 다 표현을 합니다만, 여기에 이 센터라는 것이, 여기는 이제 뭐 약자입니다만, 여기도 보면 이제 이런 이 생물학적인 위험에 대해서 즉시 그것을 알아차려서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하는 체제거든요. 그러한 능력이에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체제죠. 이게 이제 뭐냐라는 걸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거는 이 나름대로 18년 끝나고 19년, 20년에 걸쳐서 마무리됐습니다. 이것도. 이 체제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생물 무기에 대한 조기 감시 체제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오는 게 이거를 한국의 조인트 프로그램에 합류시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되는 거고, 그럼 도대체 이 센터가 뭔가, 이제 센터를 이 사람들이 설명한 거에만 일단 보면 이 센터라고 하는 이것은 어쨌든 이제는 끝났다. 20년에 끝났고, 이것은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기 경보 체제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이제 쭉 여러 개 나오면서도 여기 나옵니다. 육군뿐만 아니라 이런 해군 쪽에 관련된 것에도 다 적용이 되는 걸로 설명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생물무기 개발 체제는 육군이 큰 덩어리가 있고 또 해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센터는 그 모든 시스템에 적용되는 그러한 체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런 다른 형태로 이제 다시 넘어가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러면 이 센터가 이러한 조기 경보 체제의 한 구성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미국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런 생물학적, 생화학, 핵 이런 부분을 총괄하면서 이 시스템이 결국은 다시 또 다른 2021년부터는 다 새로운 체제로 전환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간단히 말하면 미국의 생물무기 개발하고 이런 체제는 끊임없이 변하고 끊임없이 개발되고 끊임없이 확장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어쨌든 그 점을 이해하기 전에 센터가 다들 궁금해하실 테니까, 센터는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센터의 한 시스템인데 여기 나오지만은 이 감시 카메라 그리고 시료들이 또 이렇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이 물류나 유통 시스템, 그리고 그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그걸 링기스틱스라고 부르죠. 거기에 그런 체제예요. 그래서 이게 한 2019년도에 테스트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름대로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여기 보면 이제 케미컬, 바이올로지컬 에이전트, 디텍터 이렇게 다 종합적으로 완전히 종합 체제를 만들어낸 거고, 이런 것들이 실제 요 자체는 개발이 끝난 거고 계속 이것을 개선하는 실험은 2026년까지 현재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주피터가 끝났다. 2018년도에. 그러면 끝난 게 아니라 그게 센터가 그래서 또 확장되잖아요. 센터도 2년간 개발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시스템은 감시 카메라에서부터 이 시료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이런 걸 다 파악하고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도 있는 이런 장비를 종합적으로, 여기는 생화학 시료 같은 걸 다 파악하는 이런 체제인 거죠. 이거를 이제 한번 마무리한 거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주피터에 이제 포함시키면서, 그러면서도 또 이거를 계속 개선하는 2026년까지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께서 좀 주목하셨을 것처럼 이 센터를 이제 한국에 주피터에 이제 합류시키는 거잖아요. 주피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 센터에 지금 말한 그 시스템에서 일할 사람들을 이제 모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19년, 20년도 끝났고 이제 이것을 한국에 접목시키니까 한국에서 이걸 운용한 사람들을 모집해요. 여기는 이런 배틀리라든지 헌팅턴 잉걸스라든지 여러 회사에서 합니다. 여기도 보지만 이건 이제 이쪽 회사의 자료인데, 여기도 보면은 이 센터가
뭘 하냐면 여기 바이오 샘플 컬렉션과 어널리시스를 한다는 말이 분명히 나옵니다. 즉 생물무기 이 시료를 다 모아서 분석하고 이런 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미국에서 지금까지 아무 시료도 안 나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국회에서 돈이 무저 이 국방부에서 쏟아붓고 있고 이런 몇 년 걸쳐 개발한 거를 다 만들어서 이 시스템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이런 바이오 샘플을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라고 공고까지 나오고 있는 판인데 이건 이제 다른 회사에서 또 이 센터 인원을 모집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제가 아까 말했습니다. 이 센터를 돌릴 수 있는 인력을 이제 막 모집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회사가 이제 이 회사인데 이 회사는 굉장히 역사가 오랜 큰 회사입니다. 이런 국방 그걸로. 근데 여기도 보면은 요번에도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서 사람을 모집하고 있는데 여기 이런 라이브 에이전트를 하는 것을 개발한 그 회사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더욱이 여기 보면은 이 살아있는 생균을 생각하면 균을 하면은 세균만 있고 그런데 에이전트는 균, 바이러스, 뭐 별의별 관련된 모든 뭐 심지어 곤충까지 다 합쳐서 일컫는 넓은 범위의 말이에요. 에이전트라는 건. 그래서 살아있는 그러한 병원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아있는 병원체를 연구할 수 있는 그리고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개발했다고 크게 뉴스에 나온 거고요. 여기에 한국의 주피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이걸 했다라는 게 여기 명확히 나와 있죠. 이 이야기는 주피터 프로그램 자체가 라이브 에이전트를 분석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그렇게 확인된 정보를 전 세계에 공유하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물론 이 생물무기 관련된 거는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인력을 채용하는 채용 공고를 낸 회사가 기본적으로 주피터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균 병원체를 다루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랬던 회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이번에 올해 2월에 나고 앞으로 이제 계획을 한 거에서 여기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새로운 센터도 막 주피터에 포함시키고 이제 막 확장시키면서 이제는 이제 우리 노력 좀 해야 되겠다. 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합의를 한국과 한국 정부와 이제 어그리먼트를 이제 합의하기 위해서 정말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이따 수업하도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한국 정부가 허락하고 이런 절차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건 바로 이제 올해 나온 얘기입니다만 생물학적 제재, 생물무기라는 겁니다. 바이오로지컬 에이전트라고 하는 건 이런 것들을 방어하고 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새로운 뉴 프로젝트, 새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와 계속 합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이번 올해 2월에 나온 공식 문서에 언급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진행형인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한국 정부에 우리도 이런 걸 명확히 파악한다면 한국 정부에 이런 건 최소한 뭐 막아달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우리가 뭐가 진행되는지는 알 수 있게 하라든지 이런 요구를 해야 되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노출된 건 2018년도에 생물무기를 연구하는 곳에서 73명이 73명의 사망자가 나오면서 세계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조지아 공화국, 그루지아라고도 하는 예전에 러시아에 포함된 소련에 있었던 이제 구소련입니다만 실제로 보면은 이 미국의 외교관들이 이 사람들의 바이오 웨폰, 그러니까 생물 무기에 관련된 이런 비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피도 모으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자료가 이제 발각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내부 보고에 의해서 알게 된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73명이 죽은 무슨 회사 무슨 연구소 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 내부 보고로 나왔고, 그래서 이제 들여다봤더니 실제 그 조지아의 미국과 국가 간의 합의, 아까 말한 합의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이 시설에 드나드는 사람은 거의 외교관 신분을 보장해주고 이런 비밀 시설이 진행됐던 거죠. 이게 합의 각서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소련이 들여다봤더니 여기에 보니까 2 빌리언, 최소한 요거는 요 전체가 아니라 요 생물무기 지원하는 액으로만 2 빌리언 달러가 이제 막 계약으로, 연방 계약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다는 것까지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총괄하는 게 아까 말한 이런 테트라라고 하는 데서 이제 주로 하고 전 세계 25개국인데 이런 연구소가 있었다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특징적인 건 저희도 좀 놀란 게 러시아가 이 상황에서 밝혀낸 건 이제 이렇게 모기라든지, 여러분 이 주피터에 지카 바이러스 들어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카 바이러스는 모기가 이제 옮기는 거잖아요. 소도 아이를 막 낳게 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벌레, 곤충까지 활용한다 이런 게 이제 밝혀졌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결국은 다 이제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 확인이 된 셈이죠. 그래서 전 세계 지난번에 73명이 죽은 데가 여기고, 파악된 것만 이렇게 전 세계에 그 생물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 준해서 가장 첨단, 아까 ATD라는 게 Advanced Technical Demonstration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피터라고 하는 최첨단 시설로서 모든 이런 정보들이 아까 휴대폰과 같은 조그만 걸로 다 그런 정보들이 암호화돼서 이제 이쪽에서 다 관리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계속 센터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거는 뭐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다른 미국 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아프리카 돼지열병 들어보셨죠? 그래서 북한도 싹 쓸고 휴전선에서 이제 막 남하를 막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방역 당국이 지금 멧돼지에서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간단히 말하면 2007년도에 이것도 동일한 지역인 똑같은 그루지아 같은 나라예요. 같은 나라에서 처음 발생했어요. 그루지아에서. 그런데 이제 그 당시는 어쨌든 처음에서 다 아프리카에서 온 거다 이렇게 얘기되고 끝났었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2010년도부터 조금씩 퍼져나갑니다. 12년도 그리고 이렇게 2019년도까지 이렇게 퍼져나갔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원인은 뭔지 모르죠. 아프리카에서 왔을 수도 있고 그루지아에서 뭔가 연구했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프리카에서 온 게 일로 퍼지던 게 빨간 것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건 그 예전 거고, 갔는데 갑자기 2018년도에 중국으로 도대체 왜 왔지? 이건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다른 연구 보고서에 나온 자료인데요. 이 흐름으로 굉장히 부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미국의 Foreign Policy 저널에서 이거 뭔가 이 중국의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조금 수상한데? 이런 얘기가 나온대요. 이걸 이제 비밀, 생물 무기로 이런 지역적인 어떤 정치에 관여한 게 아니냐. 그럼 이게 정말 생뚱맞은 음모론이냐? 그게 아니라 쿠바 때 실제로 또 했던 겁니다. 미국이. 쿠바 예전에 이제 케네디 때 쿠바하고 굉장히 갈등이 심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쿠바를 고립시키는 방책이 굉장히 취해졌었는데, 그때 또 이 돼지열병이 쿠바에 굉장히 유행해서 그 먹거리가 다 날아가고 그랬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CIA가 관련됐다는 게 이제 의혹이 제기되고, 그러니까 CIA가 아니다, 우리 그런 거 안 했어라고 했던 게 이제 예전 얘기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때만 해도 트럼프하고 이 중국이 굉장히 힘겨루게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뭐 무역 갈등이 있을 때 갑자기 이 서로 뭐 안 산다 막 이랬을 적에 가장 그 트럼프로서는 취약점이 자신을 떠받들고 있는 미국 중서부의 이제 백인 노동자 근로자들이거든요. 농부들. 근데 농수산물을 여기 수출 못하게 되니까 굉장히 그 미국 내에서 불만이 자기 지지층에서 불만이 높아졌었어요. 트럼프에서. 근데 갑자기 ASF가 터지고 뭐 돼지가 전멸했죠. 중국에서. 그래서 막 사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생물 무기는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나오지만은 그 극지방에 이런 생물을 해서 컴뱃 슈퍼벅 이 말 자체는 생물 무기를 쓴다는 거죠. 전쟁 세균으로 쓰게 찾는 방법이 뭐 19년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뭐 계속 있는 얘기고 여기도 보면은 그 신세틱 바이오로 들어가서 이제 균을 새롭게 합성해서 만드는 이런 걸로 계속 생물 무기가 개발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꼭 어떻게 보면 미국만 개발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중국도 개발하고 있고 소련도 할 거고 아마 국내에 뭐 제한적이긴 하지만 우리 정부도 할 겁니다. 이건 비용도 적게 들고 굉장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가 이제 이번에 거의 40만 명 이상을 지금 사망자가 났죠. 40만 명 이상을 죽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게 우한에서 그 조작하다가 나온 거 아니냐라는 것을 미국이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다 자연적으로 나온 거다 이런 이제 논란이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이렇게 이 곤충을 이용한 그 생물 무기 개발의 일환이 아니었냐. 뭐냐면은 진드기가 이 미국 특히 중부 쪽 유타 뭐 이쪽에 그 라임 디지즈라고 해서 굉장히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이 미국 정부가 개발하다가 흘린 거 실수해서 유출된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건 작년 미국 국회에서 공식으로 이 조사단이 형성되고 그 예산안까지 통과됐습니다. 검사하는 걸로. 우리나라도 이 요즘 들에서 진드기 조심하라고 막 나오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어릴 땐 진드기 있었는데도 별로 그런 얘기 안 들었는데 요즘 이런 특별한 질병이 막 생겨요. 또 그리고 6.25 때 그 전에도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6.25 때 한탄강에 있었던 그러한 출혈열 전혀 없었던 건데 갑자기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 흐름은 그 1945년 731 부대의 모든 생체 비밀 자료를 미국이 가져갔잖아요. 그 대신 그쪽 정보를 많이 용서해 줬는데 5년 후에 발생한 6.25 전쟁에서 갑자기 그런 한탄 바이러스가 등장하고 그래서 국제조사단이 그 파견돼서 결국은 미국이 사용했다라는 결론을 내렸었죠. 그 다국적 조사단이 형성돼서 이제 이런 것처럼 이런 이 질병이란 건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생물 무기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카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뭐 그런 것들이 그리고 예전에 우리는 지카 바이러스인 걸 듣도 보도 못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전 세계 유행하고 퍼지고 막 그래요. 지카 바이러스의 그 처음 발생지 이런 거 보면은 그 아까 보여드린 미국의 그 생물 그 연구소 있죠. 생물무기 연구소 아프리카 지역인데 그것도 2차입니다. 뭐 그렇지만 그것도 뭐 이 딱 확증이 생물무기의 특징인 것으로 딱 이걸 잡아낼 수 없으니까 뭐 문제 제기하면 그 음모론이다 이래 버리니까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결국은 이 생물무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에 가장 통과할 수 있는 첨단 장비설이 주피터로서 자리 잡고 있고 그것에 의한 통합체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는 해군 측에도 관련되기 때문에 이 그러한 것들이 다 뭐 부산, 진해 뭐 이런 데 여수까지 다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험프리스 이게 어쨌든 용산에서 옮겨와서 가장 그 중심이 경기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은
부산 지역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지금은 그 작업 중이긴 합니다만 저희 대학에 이제 행정대학원에 저랑 같이 이제 있는 그 연구원의 이제 박사가 일부 이제 경기도를 사실 좀 중심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경기도 자료를 잠깐만 보여드리고 아 이런 현황이구나 정도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조만간 저희 이 부산이나 이런 쪽도 저희가 좀 준비는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도대체 현황이 어떤 걸까 뭐 이걸 파악을 이론조차도 잘 안 나와 있으니까 이것저것 보면 이제 이게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만 해도 이 미군 기지와 관련된 혹은 그 주변에 이 부분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그나마 그중에 또 반환 요즘 이제 기지 반환한다고 하지만 이제 반환이 진행돼도 있고 진행되지 않는 데도 있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만 경기도만 해도 이렇게 미군 기지가 이 우리 국토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기도 내 주한 미군의 어떤 지역을 보면 산지에도 있고 그리고 독립된 시가지 내에서 독립된 기지로도 있고 생각보다 경기도에 무지 많죠. 미국 기지가. 그럼 우리는 경기도 평택 오산에 있겠지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방팔방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캠프 험프리스는 그냥 그야말로 큰 정말 소도시만한 거지만 그 외에도 많아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산지에도 있고 시가지에도 있고 또 외곽지에도 있고 외곽지는 주로 훈련하고 탄약하고 이런 데가 자리 잡고 실제 기지는 의외로 시가지에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가지 내에 미군 기지가 자리 잡고 있는 거는 부산만의 현실이 아니라 경기도도 그렇고 그리고 그러한 데에 많은 이런 생물무기 시설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소파가 결국 이 모든 거를 이제 있게 하는 게 이제 소파인데요. 이 핵심 내용을 보면 결국은 이것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기본적인 틀은 1953년 6.25 전쟁이 끝날 때 만들어진 정말 낡은 협정 이 합의 내용이에요. 그걸 여지껏 우리가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어쨌든 여기 보면은 이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사조에 있어서는 이런 지금 아까 경기도만 봐도 정말 무수히 많은 기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권리를 한국이 허용하고 미국이 수락하는 형태로 말은 저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나 미국이 여기 쓰겠어 그럼 우리가 그냥 모양새는 우리가 허락하고 그쪽이 그럼 그렇게 하겠다라고 수락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이제 전혀 심지어 형사 재판권까지도 우리는 손대지 못하는 취해법권인 거죠. 그게 경기도만 살펴봤는데 그렇게 자료가 넓은 범위에 그런 게 있고 어쨌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허용하는 걸로 돼 있다면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내세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주피터는 이거는 비록 국내에 있지만 이것은 미군의 첨단 해외 시설로서 미군과 미국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 체제고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미국 남한 위한 게 아니라 미군 전력 강화고 실제 이 주피터에 보면 여기서 나온 이런 자료나 어떤 체제를 전 세계 다른 미군 기지와 공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나 이런 걸 끊임없이 강화, 확대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미국 밀집 지역에서 이렇게 진행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늘 말합니다만 소파에 대한 전면적인 벌써 반세기가 넘은 협약이에요. 이거를 여전히 우리가 유지하고 그러면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 땅에 뭐가 진행되는지도 점점 깜깜하게 더욱이 그 많은 지역과 장소에 더욱이 시가지 내 이런 것들이 자리 잡게 한다는 건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제는 정부와 촛불 정부와
시민들이 연대를 해서 이걸 개선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한 건 분명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이 땅에 모발 진행제는 일단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게 뭐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도 있을 땅인데, 그리고 각 지역, 방금 본 것처럼 험프리스나 경기도만 해도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주택 메인은 이제 당연히 험프리스에 있고요. 그 지역 간에 혹은 국내외 연대를 확장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생물무기라는 것은 막연한 공상과학이나 과거에 유엔에 생물무기 금지 협약이 있기 전에 뭐 옛날 얘기거나 이런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성이라는 것, 더욱이 이런 것들이 은밀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시설의 편의를 위해서 이 인구 밀집 지역에 계속 자리 잡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미국은 최소한 국내에서는 완전히 성역이라서 저희가 전혀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뭐 2015년도에 뭐 개선됐다고 말하지만 정말 그 실효가 없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그 약속을 해놓고는 지금까지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고요. 결국 그렇다면 이거를 사실 지역으로 연대와 이런 거지만 행정적으로는 최소한 국회에서 국방위에 참석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좀 더 강력하게 요구를 되는 건 있고요. 또한 최소한 이런 미군 기지들이 있는, 특히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의 그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이제 이런 것들을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고 동참하라고 요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의원으로 우리는 뽑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거는 뭐 정부를 탓할 상황도 아니고 뭐 우리를 탓할 것도 없어요. 그냥 힘을 합쳐야 됩니다. 이거는 미군이 반세기 넘게 누려온 특권과 또 그들이 그러기 위해서 전 세계의 경찰권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근거지가 한반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런 소파 규정에 의해서 자신들의 위치가 너무나 우호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은 또한 뭐 사드 배치나 이런 것과도 사실은 충분히 연계가 되고 우리가 논의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은 이 최근 주피터와 그것과 관련돼서 센터가 어떤 형태이고 센터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걸 계기로 저도 이제 전국의 미군 기지 현황과 그리고 그 실제 구체적인 정보를 좀 파악하고, 조만간 이제 그런 우리 남한 쪽에 있는 미군 기지 전체에 있는 정리 자료를 저희가 꽤 거의 반 트럭분 확보한 게 있습니다. 이제 분석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확보만 이번에 겨우 했고, 이제 경기도 모 의원하고 같이 이제 분석 중에 있습니다만, 그게 좀 정리가 되면 좀 더 실체가 분명한, 그리고 제가 쭉 말씀드린 주피터나 센터는 이건 뭐 미 국방청 차원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것 자체에 대해서 그 정보는 파악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러한 그 막대한 돈이 투자되는 그 국방부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많은 민간 업체나 이런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계속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국내의 이 전체 미군 기지의 현황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제 뭐 국가 기밀이나 뭐 이렇게 나올지는, 그러나 파악하고 이런 부분은 좀 더 나중에 함께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이 정도 끝이란 생각까지. 질문 받아볼까요? 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물론 뭐 질문 없어도 됩니다. 네네. 마이크 있으면. 인문학당 달리에서 오셨나요? 네, 제가 잘 몰라서 마이크가 아마 턴온 안 된 것 같습니다. 인문학당 달리라고 영주동에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멋진 곳이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데요. 이게 아까 보니까 이제 각 나라마다 여러 나라의 쭉 그 실험 기지들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그러면 그 지역에 맞는 병원균을 배양을 하기 위해서 그 각 지역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미국이라고 하는 땅이 엄청나 넓고 유타 같은 그런 주 같은 경우는 놀고 있는 땅도 많은데 거기다가 하면 될 텐데 네. 왜 저렇게 전 세계에다가 네. 자기들도 균을 날라야 되고 뭐 이런 경비도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그 지역에 맞는 그걸 하기 위한 건지 네. 왜 꼭 저렇게를 하는지에 대한 네. 이 약간 돌려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의 순수 토종 식물 유전 자원들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데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아니요, 미국입니다. 이미 그 1960년대부터 미국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각종 생물 자원들을 다 확보해놨어요. 그래서 오리지널이 거기 더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생물 자원에 대한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이제 전 세계의 이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취지는 그건데 실제로는 미국이 전 세계 유전 자원을 대부분 다 이미 다 확보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약간 우리나라 땅에서 나온 건데 왜 니들이 특허를 가지고 있냐 이래가지고 사실은 경제적 이유로 생물 다양성 협약이 시작이 됐죠. 물론 그게 표면적으로는 생태 보존에 듭니다만 그런 것처럼 생물 무기를 개발할 때 이 전 세계 각지의 나름대로 풍토병이 있고 독특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 아프리카의 풍토병, 어디 풍토병 그 지역에 맞는 것을 가장 그 적절한 이 균들이 다 있고 그걸 확보하고 그걸 연구하는 건 그 현지가 제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에볼라 이제 그 터진 데도 사실 보면은 주로 그런 그 생물 기지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그 지역에서 이 독특한 균들을 찾아내서 무기 개발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제일 큰 거라고 봅니다. 아까도 나온 것처럼 극지, 심지어 뭐 바닷속에서 뜨거운 그 용암수가 나오는데 균들이 있거든요. 그걸 채취해서 또 컴뱃 슈퍼복 다시 말해서 전쟁 생물 무기용 그런 강력한 균으로 찾는다 이런 노력처럼 전 세계 오지나 이런 데 오히려 이런 그런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전 세계에 그런 기지들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물론 거기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 막 첨단을 만들고 이러진 않아요. 기본적인 걸 하지. 그래서 이 주피터가 오히려 그런 걸 그 정보를 총괄하는 형태고 우리나라에 지카 바이러스도 가져온다고 이 주피터 그 관련된 문제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 주신 질문은 그 지역에서만 찾아낼 수 있는 생물무기에서 좋은 균들을 개발하고 막 이런 취지가 더 큰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사실 전 세계를 생물 자원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직접 재산권이란 거 아시죠? 그래서 뭐 이렇게 문학 작품을 쓰고 막 이럴 때 예술 작품을 표절하고 만드는 것처럼. 근데 이제 이 생명과학에서 직접 재산권의 논란은 꽤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생명과 관련된 건데 생명과학에서 연구 결과는 그거를 직접 재산권을 인정하면 그걸 연구하는 동안 나라에서 돈을 하고 다 한 건데 세금으로 그거를 생명과학에 관한 거를 특허를 인정해주면 그 국민생물을 연구한 거를 본인이 소유하고 특정 회사가 소유하잖아요. 그래서 생명과학에 대한 지적 재산권 논란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때 유럽이 가장 반대했었고 미국이 무엇보다도 앞장서서 이 생명과학에도 지적 재산권을 인정하자
이렇게 싸워왔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 인정해낸 게, 야, 그래도 이렇게 지적재산권을 인정하면 과학자들이 더 열심히 해서 빨리 뭘 찾아내니까 어쨌든 도움이 될 거야. 이래서 이제 지적재산권이 생명과학에도 이제 인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만, 그 결과 더 연구는 더 나빠졌죠. 옛날에는 서로 생명과학자들 연구를 하면 그냥 서로 기술도 주고 서로 도와주고 막 이랬다가, 지금은 자기가 연구한 걸로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 생각하니까 서로 안 가르쳐줘요. 저희 이과 생명과학 쪽도 보면.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데서는 카피레프트 운동이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을 카피라이트라고, 이제 권리 라이트라고 하니까 그걸 이제 말을 상대적으로 써서 레프트 라이트 해가지고 카피레프트 운동을 많이 하고 있죠. 저도 그건 찬동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굳이 말씀을 드린 거는, 미국은 전 세계 생물자원의 이 정보를 가장 많이 수집하고 있어요. 실제 우리나라의 토종 유전자원도 미국 워싱턴 DC, 그 기구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만 거기에 가장 많이 보관돼 있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만약 우리가 뭘 하게 된다면 그쪽에서 이건 우리 건데 왜 너희가 하니? 라고 그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면의 상황 때문에 생물 다양성 그 협약이 유엔 산하에서 여러 이제 쉽게 말해 자원을 착취당한 나라에서 얘기해서, 왜 너희가 그 이득만을 너희가 얻니? 그래서 각 다양성을 존중해다오. 이렇게 이제 해서 협약까지 만들어요. 그러니까 표면과 이면은 많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생물 다양성 협약, 그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간의 노력이구나. 사실 시작은 국가 간의 유전 자원에 대한 이득 관계 때문에 시작이 됐었습니다. 또 뭐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냥 육성으로 할까요? 네, 그래도 되고요. 저는. 네.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세균들이 있죠. 네. 뭐 단세균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직화 바이러스,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있는데, 미군들이 그 세균 실험을 할 때 혹시 백신을 개발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탄저의 사례를 들어본다면 거기도 일반 탄저에 대한 백신 개발된 건 일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물 무기로 개발된 거는 그 자체가 그 살상용으로 개발된 탄저다 보니까 그 백신은 그 동시에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공개는 안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일반 주민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만약에 이제 그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에 코로나19 같이 갑자기 백신을 개발하는데 1년, 2년씩 걸리니까, 만약에 알게 모르게 우리네들 주민들한테 그 실수를 했던 고의적이든 퍼졌을 때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살상을 당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퍼졌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혹시 있을까요? 네, 실제로 지금 코로나가 유행할 때 코로나 백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백신 개발은 실제로 이미 많은 사람, 더욱이거는 생물무기라는 것은 살상을 기본 전제한 거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아마 그 백신 개발로 대처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생물무기를 개발한 군은 나름대로의 그 백신을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지극히 한정된 물량이기 때문에 일반 이런 시민들에게 별도 배부되지 않고, 이제 만약에 미군이 그렇겠다 그러면 공급받는 건 청와대나 뭐 관련 산부 요인들한테는 이제 줄진 모르지만 네, 저희한테는 오지 않죠. 실제로 2015년도 탄저막 얘기됐을 적에 그 관련됐을 때 일부 저 실험할 때 이제 청와대도 일부 가고 막 이렇게 본 기록이 있거든요. 그때는 그 관련된 백신을 맞고 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 다 같이 생각을 해보는 것인데, 어쨌든
미군이 실험하고 있는 이 세균전 무기를 우리 절대적으로 몰아내야 되겠다. 절대 이 땅에 없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질문 한 분 더. 네. 오늘 우연히 듣고 참석하게 됐는데요. 이게 어찌 보면은 현대 무기전보다 더 위험하고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고, 이게 어떤 미군 정부에서 엄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렇게 진실 가리고 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이게 반인륜적이고 엄청난 그 심각한 그런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은 어떻게든지 가능하면 빨리 이제 한국적으로 좁혀서 보면은 이거를 축소시키거나 몰아내는 부분들, 그 외에는 또는 그 전 세계적으로 이게 또 다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한국은 어쨌든 미국과의 특수한 우방관계, 비대칭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지금 코로나 같은 사태에서 전 세계적으로 공포에 떨고 있어 상당히 또 때로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든지 진실 가리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먼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지 한국 내에서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시키고 주목을 해서 이걸 같이 연대해서 그린피스처럼 어떤 그런 식으로 이거를 운동을 하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들이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일지 그걸 고민해 보고도 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뭐 이미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사실 이거는 이 국제적인 궁극적으로 이제 시작은 지역 연대가 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국제 연대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물무기 금지 협약이라고 하는 어쨌든 인류가 합의한 유엔의 협약에 근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심지어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올해 초에 갔던 생물무기 관련 학회에 갔을 때 FBI에서 나와서 해요. 연자 중에. 그래서 이거를 연구할 때 절대 이것을 어떻게 공개하면 안 되고, 이 연구진에 누구를 포함할 땐 이중국적자도 안 되고 막 이런 걸 막 말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 자체가 사실 나오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비밀 그 센터도 보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있던데 그 비밀 그 법적인 엄수 조약 이런 거 다 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결국 시민들의 연대 외에는 이게 저는 또 각 나라의 어떤 이런 정말 세계가 하나가 평화가 다 통일돼서 되지 않은 한 이 생물무기는 계속 개발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국제 연대를 통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실 미국 이런 것들은 독일도 있어요. 독일도. 근데 독일은 소파 규정이 모든 것이 보고되게 돼 있어요. 이런 생물 시약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생존이 갈 수가 없죠. 이렇게 혹은 완전히 거짓말을 하면 모르지만. 그럼 거기는 독일은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같은 소파인데도 저희는 철저하게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을 미군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건 진짜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에 이런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릴 때 안 가져왔습니다만 이 생물무기 사용은 지금도 일어나는 거거든요. 중동에서도 있었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연대해서 정말 세계 평화의 한 흐름으로서의 그 연대에는 저는 종국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이 반세기 넘는 소파를 이제는 개정을 하거나 해서 최소한 국제적인 다른 나라의 소파 규정, 물론 가장 바라고 싶은 건 이 땅에 미군이 사라져야 되긴 합니다만, 첫 단계로서는 최소한 다른 유럽이나 이런 데 미군이 거기 준할 때 소파 규정이 다 있는데 그것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워낙 53년도 이후로 한반도에 유리하게 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걸 만들어내려면 결국 우리 시민들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이것을 개선해 달라고 힘을 모아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 청년 학생 젊은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예, 청년 학생 분들 중에 질문 있으면 받고 예,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다른 여러 나라나 지역들에서도 이제 세균 무기 실험을 미국이 자행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혹시 다른 나라들에서 이제 이 미군의 세균 무기 실험에 대해서 반대하는 움직임이나 실제로 그 무기 실험을 몰아낸 사례가 있는지 조금 아직까지 전혀 없습니다. 더욱이 아까 잠깐 지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새로운 균들을 발굴해내기 위해서는 오지에 많이 있거든요. 오지란 건 그만큼 개발이 덜 된 나라 쪽에 좀 많이 이런 시설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정말 아까 그나마 여기는 유럽의 그냥 구소련 지역이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고 이제 그렇게 의식화돼서 이런 뭐 몰아내고 이렇게 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으로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더 질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충해서 저희 대책위에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책위의 정책 기획을 맡고 있는 정책기획위원 중에 정기훈 위원께서 저희 대책위에서 많이 이제 연구도 하고 저희가 투쟁을 직접 하다 보니까 많은 고민들이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하고 그리고 저희 활동 계획도 소개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교수님 강연을 들으니까 정말 우리가 부산에서부터 이 역사를 만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부산 대책위에서 고민하는 어떻게 그러면 조합미군 이 세균전 부대를 몰아낼 수 있을 것인가를 좀 담아서 짧게 발제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24일 찍힌 사진입니다.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브룩스 전 사령관이 갑작스럽게 부산항 8부두에 헬기를 타고 나타나서 부산항에 있던 주피터 관련 장비를 검열할 때 당시 사진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장비는 보여주진 않았겠지만 몇 가지 장비를 통해서 저희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한미군은 자신들은 세균 발입 없고 실험도 없다라고 하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아르곤사에서 개발한 제이캐드라는 화학물질을 탐지하는 장비더라고요. 이게 2013년도 주피터 계획이 입안 당시 4번째 달이라고 하는 조기경보 체계에서 버젓이 그 사진이 나와 있던 장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장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찾아보니까 실제로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뭔가 사고가 났을 걸 가정을 해가지고 오염이 의심되는 지역에 그걸 탐지하는 모습, 그리고 실제로 기후 분포에 따라서 얼마나 그 오염물질이 퍼져나가고 있는지 그런 시뮬레이션 같은 걸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런 장비가 부산항에 버젓이 있었던 겁니다. 다음으로 이 사진인데 저희는 이 사진이 아무런 사진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냉장고가 보이죠? 저희가 흔히 그냥 냉장고라 하면 그냥 냉장고인데 교수님께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니까 우희정 교수님께서 이 냉동고라는 게 있는 거는 활성화된 세균 시료를 반입하기 때문이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저희는 생각나더라고요. 냉장고 집에 있는 이유가 음식 상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음식이 상한다는 건 세균이 번식을 한다는 거고요. 자기들 말대로 주한미군의 변명대로 세균을 반입하지도 않고 들어온다 한들 비활성화된 세균 시료라고 하면은 이런 냉동고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저희가 이제 놓치고 있었던 건데, 이제 진짜 살아있는 세균 샘플을 수시로 들여와서 필요할 때 꺼내가지고 해동을 하고 자기들 필요한 것에 쓰고
이런 것들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겠구나라고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님 설명대로 공격과 방어의 의미가 정말 없지 않는가. 그들은 끊임없이 방어를 위한 탐지 장비라고 둘러대지만 마음만 먹으면 가지고 있던 세균 시료를 적절한 습도와 기온에 따라서 배양을 하면 집에서도 우리가 요구르트를 만들 때도 그런 것들을 하면은 세균이 엄청나게 배양되지 않습니까? 주한미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아까 이제 강연에서도 나왔던 북한으로의 진격이라고 하는 주피터 프로그램의 관련 훈련에서 북한의 한 마을로 진격하는 훈련, 이 바로 지금 부산 8구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균전 훈련 이 계획의 본질이겠구나 저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아까 한탄 바이러스라든지 쯔쯔가무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6.25 전쟁 당시 이 미군이 전쟁에서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원자탄 카드를 만지작거렸던 것처럼 실제 세균전을 벌였다는 이야기는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사실입니다. 2013년도 당시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전단, 그 2013년도 박근혜 정권 당시 북미 간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고 한반도 전쟁 척경에 이르렀던 시점입니다. 이때 한국군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적당한 위치에 적당한 바람이 부는 곳에서 전단탄을 쏘아서 터뜨리면 북서풍을 타고 이 일대에 전단이 뿌려진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전단탄을 채우는 장면까지 이렇게 공개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럼 상상해 보십시오. 이 종이 대신 백색 가루가 들어간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실제로 전단탄의 원리와 세균탄의 원리가 같다라고 하는 게 이런 부분인 거거든요. 이게 6.25 전쟁 당시에 이제 세균 오염이 됐던 그 지대에 대한 이야기고, 이러한 내용들이 리던 보고서라고 하는 것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로봇이라든지 이런 드론 같은 걸 활용해가지고 아주 공격적인 이 세균전 계획이 펼쳐지겠구나라는 강력한 이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강연회를 통해서 교수님께 미국의 지금 세균전 전략이 무엇이며 지금 한국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그 견해를 듣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들의 생명과 심지어 나아가서 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이 세균전 부대에 정말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 세균전 부대를 몰아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답은 우리 손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먼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미리 알고 뭐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이 세균전 부대 추방의 이 첫 단추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향후 계획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달 7월 18일 부산 시민들 1,000여 명이 모이는 원탁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원탁회의의 주제가 바로 세균전 부대를 어떻게 철거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마주 앉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균전 부대 추방 활동의 주인으로 나설 수 있는 천여 분의 부산 시민을 한 분 한 분 만나가는 과정, 그 시작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고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전국 각지에서 미군 관련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주민들과 연대하고 더 나아가서 국제적으로 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그러한 총괄적인 논의를 하는 자리로 원탁회의를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리고 매년 8월 15일이면 완전한 이 광복을 맞이하지 못한 이 8.15를 진정한 민족 자주의 날로 기리기 위한 8.15 민족 자주사의 대회가 열리는데 이 전국적인 행사에 앞서서 사전 행사로 이 세균전 추방
전국 네트워크라는 것을 앞선 이 원탁회의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토대를 만들고 그래서 이 네트워크로 이 결의 대회를 가져나가면서 전국적으로 이제 투쟁이 시작되었다. 성주사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전국의 국민들이 연대한 것처럼 부산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지금 확산되고 있는 이 세균전 부대를 몰아내기 위해서 전국 각지의 시민들이 이제 일떠섰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로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만드는 거는 그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지금 마주 앉은 저희 우리 시민들이야말로 이걸 만들어내는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라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장소나 이런 것들이 확정되는 대로 우리 시민들께 알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 저희 천인 원탁회의를 부산시민공원에서 개최해 보려고 열심히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그 시민공원은 함부로 대관을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약간 난항을 겪고 있긴 합니다만 저희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이 정말 부산 시민들에게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힘도 모으고 공무원 노조가 또 열심히 앞장서서 나서 주셔가지고 다시 이제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책위하고 공무원 노조가 좀 힘을 모아가지고 공동 주최를 해서 시민공원을 뚫어가지고 거기서 천인원탁회의를 한번 개최해 보려고 합니다. 저녁 7시 토요일 많이 꼭 참석을 여기 있는 분들 다 오실 거죠? 네, 다 오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전체 다른 지역 세균 기지가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평택, 군산, 오산 평택, 군산하고 서울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 창원도 있죠. 그래서 그런 기지들 다 모아가지고 저희가 미대사관에 한번 쳐들어가는 겁니다. 8월 15일에. 그래서 분노한 우리 한국 땅에 있는 세균기지 지역들이 연대해가지고 한번 쳐들어가는 그런 날을 만들어 보자라는 8월 15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미군이 자기들의 지금 1등, 세계에서 1등 세균 전초기지가 바로 부산, 한국 땅에서도 부산입니다. 돈도 제일 많이 여기 8구대에 쏟아붓고 있거든요. 세균전 관련해서 미국 애들이 반대로 미군의 세균전 철거 운동을 가장 열심히 벌이는 그것도 제 생각에는 저희 생각에는 전 세계 도시 중에서 부산이 아닐까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시민들과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서서 저희가 하고 있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활동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오늘 강연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